자, 지금부터 2024학년도 2학년 덕원여자고등학교 제주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전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여행 출발 전에 준비할 물품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청소년증, 학생증,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상 생일이 이미 지난 친구들은 민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셋 중 하나는 미리 담임 선생님들께서 여행 시작 전 거두실 예정입니다. 꼭 제출하도록 하고 혹시 아직도 청소년증이나 주민등록증이나 학생증 셋 중에 하나를 분실해서 만들지 않은 학생들은 반드시 미리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분실할 경우에 대비해서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을 걷고 있으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제출 기한에 맞게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장으로는 간편한 복장, 그리고 운동화를 착용하고 구두나 슬리퍼는 신지 않도록 합니다. 많이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면 도구 중에 칫솔이나 치약은 숙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숙소에는 적은 양의 바디 클렌저, 바디워시, 샴푸, 린스 정도만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세면 도구, 그리고 수건도 있지만 양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수건을 한두 개 정도 챙겨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우산보다 비옷, 우의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귀중품이나 고가품은 가급적 가져오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기가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으면 반드시 가지고 오도록 하고 렌즈를 착용하는 학생들은 렌즈 세척액을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멀미가 심한 친구들은 멀미약을 학교에서 준비해 주긴 하지만 양이 모자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멀미약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또 햇볕이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준비하고 아침과 밤에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얇은 스웨터나 점퍼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건강관리를 여행 중에 잘 해야 되는데 반드시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그다음에 쉽게 상할 수 있고 배탈이 나기 쉬운 음식은 군것질을 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에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진 학생들은 1시 10분, 이진 학생들은 1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일진 학생들은 1, 2, 5, 6, 8, 9, 13, 14반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1시 10분에 비행기를 타기 전에 미리 모여야 하기 때문에 11시에 국내선 1층 엔젤리너스 카페 앞에 반별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진은 1시 반 비행기를 타게 되는데요. 그로부터 2시간 전인 오전 11시 반에 3, 4, 7, 10, 11, 12반 학생들, 즉 이진 학생들은 11시 반까지 같은 장소 1층 엔젤리너스 앞에서 반별로 모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일진 학생들은 오후 8시, 이진 학생들은 8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 9시 10분 그리고 10시에 각각 도착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공항에 집결을 하면 항공사 직원께서 탑승권을 배부해 주실 텐데요. 거기에 적혀있는 자신의 실명과 탑승구를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탑승권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자기의 이름이 맞는지,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김포에서 제주가 맞는지, 출발하는 시각이 일지는 1시 10분, 이지는 1시 반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에 쓰여 있는 자신의 좌석 번호, 자기 좌석 번호에 그대로 앉으셔야 합니다. 버스처럼 친한 친구 옆에 앉고 싶다고 자리를 마음껏 바꿔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앉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승권을 받은 뒤에 수화물을 붙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캐리어는 아무리 작은 사이즈여도 모두 수화물로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2층으로 이제 이동을 해서 수화물을 붙인 뒤에 점심 식사를 간단하게 햄버거와 음료로 하고 3층으로 이동해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후에 게이트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행기에 가지고 타서는 안 되는 물건과 수화물, 즉 여러분들의 캐리어에 넣어서는 안 되는 물건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단 항공기에 가지고 탈 수 없는 물건으로는 날카로운 위의 물품이 있습니다. 가위, 면도날, 송곳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로 가방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으니 가방을 챙길 때 반드시 잘 확인을 하도록 하고 라이터나 스프레이 같은 폭발성, 연소성이 높은 물품도 기내에 반입해서도 안 되고 이 같은 물건은 캐리어에 넣어서 붙일 수도 없어요. 잘 확인을 하고 총포류나 도검류도 없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요. 캐리어에 넣을 수 없는 물건들, 전자담배, 보조 배터리, 스프레이, 노트북, 라이터, 100mm 이상 크기의 액체, 핫팩 같은 경우에 캐리어에 넣어서 붙이면 안 됩니다. 반드시 가지고 타도록 하고, 전자담배는 가지고 타도 안 되겠죠. 보안 검사에 응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화물을 붙이고 나면은 5분간 기다려야 돼요. 수화물을 이제 검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만약에 수화물을 붙이고 바로 멀리 이동을 해버리면 혹시 수화물에 이 같은 물건이 있을 경우에 방송으로 해당 학생을 찾고 해당 학생이 다시 수화물 붙이는 곳으로 가서 짐을 다 풀고 어떤 물건이 문제였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수화물을 보낸 다음에 잠시 기다려서 문제가 없음을 모두 확인한 후에 3층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탑승 예정 시간보다 10분 먼저 일렬로 줄을 서서 각 반의 인원을 파악한 후에 대기하고 그 다음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해서 김포공항역에 가장 많이 올 것 같은데요. 역에 내리면 공항으로 가는 방향이 표지판에 잘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쭉 따라오면 1층 1번 게이트의 엔젤리너스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앞에서 모여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탑승권에 지정된 좌석에 앉고 친구들끼리 마음껏 자리를 바꿔선 안 됩니다.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하도록 하고 항공기 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전자기기를 쓸 수 없죠. 그리고 기내 반입 금지 품목 그리고 캐리어에 넣을 수 없는 품목을 다시 한번 유의하도록 하고 항공기 전체는 금연구역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내에 화장실에서 흡연하는 것,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모두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이제 도착했을 때 비행기를 내리면서 개인 휴대품을 분실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벨트에 가서 수화물을 찾습니다. 이때 이 벨트 앞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이기 때문에 매우 번잡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모이지 않고 바로 게이트 밖으로 자기의 가방을 찾아서 바로 나갑니다. 그러면 각 반의 인솔자가 덕원여고 몇 반 이렇게 피켓을 들고 서 계실 거예요. 그분 앞에 자기 반의 인솔자 앞에 가서 반별로 줄을 서서 인원을 확인하고 그리고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고 자기 짐이 아니라 비슷하게 캐리어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친구의 캐리어를 들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화물표를 반드시 소지하고 거기에 쓰여진 이름이 자신의 이름인지를 확인한 후에 가방을 벨트에서 꺼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버스에는 덕원여고 1호차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는 기간이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오는 기간이기 때문에 버스가 비슷하게 생기고 헷갈릴 수 있어요. 반드시 버스에 덕원여고 몇 호차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보고 탑승하도록 합니다. 버스에서도 당연히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일어서거나 이동하지 않아야겠죠. 승하차는 버스가 완전히 멈춘 후, 그리고 버스에서 내릴 때 좌우를 꼭 살피고 버스 주변에서 버스가 정차해 있더라도 주변에서 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비상탈출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에는 탈출용 비상망치가 있고요. 이 비상망치로 유리창을 깰 때 잘 깨지지 않을 수 있는데 모서리 쪽을 먼저 깨야 쉽게 탈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도로를 걸을 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차량이 오는 걸 보지 못하고 사고가 많이 나는데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안전교육으로 화재 시 대처 방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수건과 옷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추어서 한 손으로는 벽을 짚으며 한 방향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못 내려갈 땐 옥상을 가는 방법이 있고 엘리베이터는 위험할 수 있으니 계단으로 대피합니다. 그리고 화염을 통과할 때는 물에 적신 담요 등을 뒤집어 쓰고 대피할 때 문이 뜨거우면은 그 문을 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당황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보단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구조 요청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면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해 놓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옷에 불이 붙었을 때는 잠시 멈추어서 엎드리고 뒹구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신고할 때는 119를 누르고 화재 상황과 주소를 침착하게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재난안전교육으로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잡아야 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건물 밖을 나갈 때는 계단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밖으로 나와서는 머리와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주변에 떨어지는 물건이 없는지 살펴서 공원이나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으로 대피하고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그리고 대피 장소에서는 공공기관 등 안내방송이 올바른 정보인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숙소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 부영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일진 학생들 같은 경우엔 첫째 날, 이진 학생들은 둘째 날에 가게 되는데 문이 열려 있고 객실키가 안에 들어 있어요. 근데 신화월드 같은 경우에는 객실이 당일 오후 2시쯤에야 배정이 되기 때문에 객실키를 호텔 앞에서 바로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이 객실키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방장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숙소 안에서는 자신이 지정된 방에 투숙을 하고 절대 외부로 나가지 않고 베란다 등을 이용한 이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을 반드시 씻고 식사를 하도록 하고 쉽게 배탈이 날 수 있는 간식들은 군것질을 삼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알러지가 심해서 음식물에 거부 반응이 있는 학생들은 반드시 선생님께 미리 알리고 조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지는 첫째 날, 이지는 둘째 날 제주 부영 리조트에 묵게 되고 방이 이렇게 2개가 있고 거실이 하나가 있으며 화장실 2개를 갖춘 매우 큰 방입니다. 그리고 조식이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일지는 둘째 날, 이지는 첫째 날 가게 될 신화월드는 메리어트 호텔에 묵게 되는데 3인 1실이고 작은 침대 하나와 큰 침대 하나가 있어서 3명이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다양한 조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저녁은 모두 외부 식당에서 다음과 같은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사에서도 학생들의 응급 상황에 처할 때 후송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고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 대처 방안도 잘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학년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 안전교육을 마치겠습니다.